인생은 미래의 어딘가에서 반드시 나를 기다릴 안온한 품을 향해 무릎을 깨져도 달려가는 것이다. 또는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을 누군가를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일이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그렇게 건널목에 아직 다다르지 않은 젊은이와 그곳에 지나온 더 이상 젊지 않은 이들을 격려한다. 분명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을 달리는 소녀와 같은 영화를 보는 일은 삶을 연장하는 편법이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혜리 작가의 책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플릭스 진행을 맡은 책디입니다. 업로드된 순서대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지금이 2회차일 텐데요. 사실 오늘이 저희 팟캐스트 첫 녹음일입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일단 함께 만드는 두 분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는 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무도 저희에 대해서 설명하는 2회차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이 팟캐스트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별명도 의미를 저희가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 팟캐스트 기획 의도를 소개해 주실 저희 덕 PD 기획 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책 팟캐스트라는 게 참 좋은 게 많은데, 뭐, 책이라웃이라거나, 김다은 PD가 만드신 혼밥 생활자라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저자 인터뷰를 하는 포맷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진행자랑 막 이야기를 나누고 책에 대해 소개하는 것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끼리 사실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뭐가 좋았어?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팟캐스트로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팟캐스트를 기획을 하게 됐죠. 저는 사실 제가 책 프로그램을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덕 PD한테 요구를 했는데 덕 PD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줬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이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현하고 싶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츠로 청취자분들이 한번 보고 한 번 더 듣고 하는 그 방향의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광고인 박웅현의 말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자로서 바라는 것은 제 책이 다른 책으로 가는 다리가 됐으면 한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저도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로 가는 그 다리가 팟캐스트 책플릭스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오지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 너무 되게 우리 책디님이 너무 좋은 이렇게 이유들 많이 말씀해줘서 살짝 민망한데 저는 사실 큰 생각은 없었고 제 스스로 되게 뭐랄까 편식을 많이 하거든요. 컨텐츠 편식. 음식은 잡식인데 컨텐츠는 되게 편식을 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좀 다양한 거를 좀 그냥 스스로도 많이 소비를 하고 싶어서 이 두 분이 좀 골라주는 걸 그래도 한번 검증을 받은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했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제가 얘기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비슷한 효과를 주겠죠 아마도? 뭐 얘기 재밌게 하면 되니까. 그쵸? 네. 사실 오프닝에 제가 이제 오프닝을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책을 읽는 이유를 보통 간접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네. 직접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매체가 책인데 김혜리 기자가 쓰신 그 영화 평론집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 부분의 문장이 그러니까 시간을 달린 소녀와 같은 영화를 보는 일은 삶을 연장하는 편법이다. 라고 한 게 멋지네요. 일종의 이제 영화나 드라마도 사실 책처럼 우리가 잘 읽으면은 뭐 당연히 간접 경험하듯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거를 오프닝 문장으로 골라봤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삶을 연장한다는 게
되게 새로웠어요. 이 만화를 보는 이 만화가 좀 그쵸, 그래요?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을 네. 보는 되게 새로운 느낌이라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편법이라는 단어가 좋았어요. 음. 뭔가 남들이 할 수 없는 뭔가 편법으로 우리가 영상을 즐겼을 때 삶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느낌. 그치. 전공법보다는 편법이지. 네. 그러면 각자 별명의 의미랑 취향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먼저 별명 오지님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갑자기 쑥스럽네요. 이게 실명이 아니라 이렇게 별명을 소개하려니까 이게 오지랖에서 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인정한 오지랖퍼여가지고 오죽하면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자녀 뭐 체크하는 성격에 대해서 뭐 체크하는데 오지랖이 넓은 편이다 체크가 돼 있어서 제가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오지랖이 뭐야 했더니 설명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크고 나서 알았죠.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오지랖이 넓다라는 게 문항에 있어. 성격 테스트하는 문항에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어린이용 도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도 저 처음 봤거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왜 어린이 책에 들어가는 단어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내가 오지랖이 넓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온갖 세상 만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그 대신 얕고 넓다는 거. 그러니까 좀 음. 다양하게 관심은 많지만 뭐 하나를 이렇게 진득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와 얘기를 해도 좀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얼마 전에 불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모금하자고 이 오지랖퍼님께서 오지랖. 공지를 해주셔가지고 착한 오지랖이 발현될 때가 있는 그리고 거 사실 아닌가. 오지님도 이제 직업이 뭐죠? 네,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 만드는 PD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게 사실 보통은 PD가 맞아. 얇고 넓은 걸 보통 PD들이 많이 하게 되죠. PD 종특이라고 하죠. PD들이 대부분 다양한 사람을 많이 짧은 시간에 만나기 때문에 되게 접할 일이 많아요. 다양한 거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책디님, 책디 딱 느껴지죠? 이러면서 원래는 저희가 첫 회의를 창비라는 망원동의 카페에서 네. 했는데 그 카페에 북 DJ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북 DJ. 네, 그걸 보다가 아니 뭐하러 저렇게 북 DJ라고 하나 BJ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치.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이미 중복이야. 그치. 북 DJ, 북 디스크 자키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디스크 자키도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그럼 BJ라고 하자. 그래서 나는 BJ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너무 아프리카용 그치. 느낌의 이런 대명사인 그쵸, 것 오해 같아서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성이 또 책이기도 하고 해서 책디로 한번 가보자. 책디라고 정했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저런 DJ가 이제 음악 소개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네. 책을 좀 소개해주는 잘 네. 큐레이션을 해서 오지님은 이제 영상 위주로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음. 책디로 한번 책 위주로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만 하면 되나요? 네, 마지막. 덕디. 덕디. 덕PD, 그래. 덕PD. 줄여서 덕PD, 덕PD. 줄여서 덕D. 귀엽다. 덕PD는 이제 사실 원래 여기저기서 쓰는 별명이 효모 덕후예요. 효모 덕후. 효모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왜, 워낙 왜? 유명하잖아요. 왜 어디가 유명하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유명합니다. 효모 덕후로. 맥주. 워낙 그렇죠. 이 오빠가 맥주를 워낙 그쵸. 좋아하니까. 그쵸. 그쵸. 맥주의 핵심, 소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제가 또 네. 입고 있는 티셔츠도 맥주 회사 그래요?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몰랐어. 쉽게 말해서 발효된 음식을 좋아한다. 예, 맥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걸리도 좋아하고 이제 빵도 좋아하고 피자 같은 거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효모 덕후인데 너무 효모 덕후 하면 발음하기도 힘들고 효덕. 그래서 이제 네. 효덕이라고 줄여서 하다가 이제 줄여서 또 덕PD. 효덕 PD 하면 또 너무 기니까 덕PD. 덕PD라고 줄여서 불러주면 되고요. 덕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 오덕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근데 실제로 저도 그냥 일반 실사 영화나 책도 많이 읽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되게 많이 봐요. 시간을 달린 소녀 같은 작품 이제 오프닝을 고른 것도 사실 다 그런 제 취향이 반영이 돼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영화나 실사 영화나 책보다 되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편견이 있지만 이것들도 다 예술 작품이라 종종 제가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덕PD 그리고 저는 책디. 책디, 저는 오지. 오지. 자, 오지. 저희가 앞으로 신나게 떠들면 익숙해지실 것 같네요, 이름에. 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가서 각자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최애 책,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진이? 저부터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 그 대학생 되고 나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황현찬 선생님의 그 밤이 선생이다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에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인상 깊었냐면 에세이라는 장르를 재밌다고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 우연히 그냥 한 챕터를 우연히 정말 읽게 됐는데 너무 새로웠어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이 황현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뭔가 글을 읽으니까 그냥 같이 선생님 모셔놓고 이렇게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이 또 약간 꼰대와는 좀 거리가 있고 그치. 되게 편안하게 글을 쓰시는 어떤 스타일이라서 그때부터 에세이에 좀 재미를 들려서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세이 장점이 뭐냐면 여행 같은 데 가거나 일상 속에서 짧게 읽을 때 흐름과 상관없이 이제 한 편씩 딱딱 읽으면 맞아요. 깔끔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막 시간 내서 많이 못 읽어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망설여지는 게 최애를 꼽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렵지. 어려워요. 오지랖이니까. 결정당해요. 오지랖이잖아. 다 사랑해. 그치. 다 싫거나 다 좋거나. 그래서 딱 하나 인생 뭐를 꼽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가장 인상 깊은 걸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쵸. 황현 선생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쵸. 트위터에도 굉장히 많은 글을 그럼요. 쓰셨었어요. 그 그래가지고 트위터를 그 트위터를 또 모아서 했었죠. 책으로 나왔죠. 책도 또 재밌게 또 보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황현산 쌤 트위터 팔로우하면서 인상 깊었던 문장이 하나 있어서 저도 하나 우와, 이렇게 네네. 숟가락을 얹어보자면 사치에 대한 욕구는 보들레르식으로 말한다면 인간 정신의 불멸성에 관한 증거다.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생존 밖으로 넘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삶이 삶이다. 하다못해 연필이라도 좋은 것을 사서 써야 한다. 저는 앞에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앞에는 욕구, 뭐 보들레르. 책이에요. 근데 어렵다. 마지막에 한 문장. 연필이라도 좋은 것을 사서 그러니까요. 써야 된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돈도 못 벌고 힘든데 뭐 약간 어떤 조금 가격이 있는 물건들을 소비하면 되게 그걸 가지고 약간 사치다. 돈도 없는데 사치다. 이런 얘기들이 한창 돌 때가 있었거든요. 정확히 맞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 문장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들레르를 얘기하시는 분이 평생 보들레르 같은 그런 문학을 연구하신 분이 저 불문과. 연필 네. 한 자루의 이 행복을 이렇게 밀착되어서 이해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너무 좋았어요. 연세도 많으셨고 그랬는데도. 다들 책 아무튼 그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어서 좀 쉽게 에세이라는 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읽어보고 싶어요. 그쵸. 그거 그치. 금방 읽어요. 저 여러 번 읽었어요. 저 여러 번 못 읽거든요. 여러 번 읽었어요. 밤이 선생이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껴 읽고 싶어. 맞아. 그런 저도 에세이 그게 있어. 아까웠어요. 맞아. 정말, 이거를 정말. 펴면은 다 읽을 수 있는데 진짜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여행에도 가져가서 또 읽고 여행에서 이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오늘 밤에 그랬던 읽는 책이에요. 게 너무 아까워서 내일 읽을 분량은 남겨놓고 싶은 맞아. 그런 맞아, 책이었죠. 맞아. 네. 그런 책들이 있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최애 책은 읽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몰입을 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런 생각 드는 네. 책 없었어요? 저는 아예 막 내가 너무 유체이탈하고 빠져들어서 뭔가 정신 차리니까 지하철역이네? 약간 그런 아. 느낌의 책이었는데 뭘까요? 멕시코 소설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초콜릿? 네. 이게 제목이 정말 예쁜데 번역이 그러게요. 잘못된 거라는 아.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너무 예뻐요. 쌉싸름이라는 표현이 되게 유행.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치 한때 유행했었지. 이 책에서 가장 좋은 점은 우선 책의 목차나 이게 너무 예뻐요. 아.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1월 음식, 2월 음식 이런 식으로 아. 제목이 있고 그 목차를 넘길 때마다 그 재료, 음식의 재료가 쭉 나열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맨 첫 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식탁과 침대로의 단 한 번의 초대. 아. 그러니까 식탁과 침대라고 하면은 사랑. 그러니까 결국 음식과 사랑 이야기인데 소설이에요? 네, 에세이? 소설이에요. 소설. 좋았던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어떤 거를 꼽아서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어렵지만은 한 가지를 꼽아서 해보자면은 2월의 차벨라 웨딩 케이크 이 부분인데요. 차벨라가 뭐야? 그 서로 포인트가 달라.
중점된 내용은 어쨌든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2월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2월, 네. 2월의 음식. 티타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티타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결혼을 이 티타랑 하고 싶은데 이 문화상 장녀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멕시코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가 봐요. 이 책에서는 그렇구나. 그래요. 아, 너무 갑자기 강력해. 그래서 친밀해지네. 티타가 결혼을 못하고 장녀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음. 이 남자가 티타를 가까이서 보려고 언니랑 결혼을 하는 거죠. 아 진짜? 어. 나는 단지 생각해봐. 그러면 언니한테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게 상식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게. 근데 언니도 이 남자한테 호감이 오.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냥 장녀 먼저 사랑과 전쟁 결혼하고 된다, 이래서 이제. 갑자기 확 문화적 거리감 좁혀졌다가 다시 멀어졌어. 티타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멕시코에서 전통적으로 막내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보해주신 진머마님 감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 근데 이제 엄마가 너가 티타야, 너가 언니 웨딩 날에 케이크를 만들어라. 아, 라고 야 하는 진짜 거야. 잔인하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죠? 아, 진짜? 엄마가 주도한 엄마가 거니까. 너무 심하다. 엄마는 이제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티타도 이 남자를 좋아하는 걸 아는데. 알죠. 그 엄마의 언어가 너무 인상적인 게 뺨을 후려 갈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누구의 그래서. 뺨을? 티타의 티타의 뺨을. 왜? 티타 오고서 어떻게 살지? 나 잠깐만. 티타의 너무 티타의 모르겠는데? 뺨을 후려 갈기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우선 티타가 웨딩 케이크를 만들다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려서 그 반죽이 자꾸 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대요. 반죽이 묽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완성을 해서 웨딩날 먹었는데 짜겠는데? 엄청 크겠는데 어. 나는 그 묽어지면 점점 밀가루를 많이 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달콤 짭짤할 것 아무튼. 같은데. 그 그래서? 케이크를 하객들이 다 나눠 먹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하객들이 옛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케이크를 먹어서? 네. 야. 소설적인 그러니까 얘기긴 약간 환상문학 하고. 같은 느낌이네. 네. 눈물을 먹고 눈물을 흘린다. 막 구토를 해요. 그래서 그날 그 웨딩 케이크를 먹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티타뿐이었다. 아. 이렇게 티타는 안 울어. 왜 네. 이미 다 울어서? 다 울었어. 그런가 봐요. 어. 너무 이제 슬픈 사람한테는 그러게.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들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웨딩날에 구토 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점심시간에 들으시면 안 되겠네. 또 밭네. 티타의 뺨을 후려 갈기면서 너가 후려 언니의 갈구나. 웨딩을 망치기 위해서 케이크에 구토제를 넣었지 이렇게 하는 일부러. 거예요. 네. 그쵸. 우리나라 따지면 식중독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단체 식중독. 갑자기 웨딩홀이 이제 어, 문제가 갑자기 된다고요. 범죄물이 되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어.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2월의 스토리. 네, 단편인가요? 2월에 아니면 장편 소설인가요? 장편 소설인데 이제 아, 1월부터 이게 이렇게 12월까지 쭉 펼쳐지는구나. 가는 거죠. 그 후로도 계속 그렇구나. 흥미로운 내용이 네, 이어지는 거죠? 이어집니다. 굉장히 12월까지. 엔딩 이런 거는 읽어보고 싶긴 하다. 한번. 네, 네. 음식을 좀 특이해요, 톤이 되게. 맞아요. 한번 보면 뭐야 판타지 이거 너무 같기도 하고. 12월에는 더 빵빵 터지는 그래요? 판타지가 이어집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네,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스포일러하면 안 되니까. 덕 PD는 자. 어떤 책을 고르셨나요? 제가 하는 일이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지금 3년째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빡센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빡센 책. 네. 제목부터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빡세네. 빡세지. 피해도 빡세고 가해도 빡세고 페미니즘도, 페미니즘도 빡세고. 빡세고. 네. 와. 어쨌든 이 책이 나온 게 2018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2월을 이제 기억하는 아마 시사 뉴스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미투 운동의 시작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서지영 검사님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김지은 씨가 이제 안희정 네.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를 하셨죠. 근데 이제 2018년 3월에 나온 책이니까 그 미투 때문에 만들어진 책은 아니야. 그 전에 이미 기획이 돼가지고 다 준비가 돼 있었던 네네. 책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던진 질문은 대체 누가 피해자고 대체 누가 가해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도 뭐 꽃뱀 아니냐라든가 그렇죠. 많이 뭐 있었죠. 그런 이게 성폭력이 맞냐, 그냥 둘이 연애한 거 아니냐라든가 음. 이런 되게 2차 가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근데 있고요. 지금도 분명 있어요. 저희가 요즘도 여성에 대한 범죄를 방송에서 다루면 피해자 말만 믿으면 다냐, 뭐 둘이 좋아해서 그런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던진 질문이 아까 말했던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 성폭력이 대체 뭐냐, 그것이 폭력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지? 어디까지는 성폭력이고 어디까지는 아니냐라든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있는데 피해자 말 들으면 다 되는 거냐, 그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차 가해는 또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 말하는 게 전부 다 2차 가해면 그렇죠. 사실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뭘 수가 하는 없죠. 프로세스도 어려운데 근데 또 그걸 하려는 것도 어느 지점은 2차 가해라면 되게 복잡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무자르듯이 될 수 없는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러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한국 사회의 이 성폭력 문제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쓴 책이에요. 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안희정 미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시로 들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면서 마치 예언하다시피 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추천을 드린 네. 이유가 저도 사실 직업이 PD라 최애 하나 꼽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이 책을 최애라고 꼽기보다는 2018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2018년에 네, 베스트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이제 좀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페미니즘의 고민, 성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우리가 다 젊은 직장인들이고 뭐 갑질 뭐 요즘에 이런 시도 되게 많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겪는 나는 피해라고 느끼고 되게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상사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피해야 그냥 하는 얘기지라든가 이런 되게 일상적인 것들과도 맞닿아 있거든요. 그 기분 나쁨과 맞아. 어디까지 기분 나쁘고 미묘한 그치 그 기분하고. 미묘한 부분 생각해볼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무슨 다 좋은 것이다 이런 건 또 아니고 당연히 성폭력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한 번쯤 읽어본다면 우리가 피해자란 무엇인가 이런 그런 것에 필요가 대해서 있겠네요.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책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제목은 책들이 굉장히 어려워. 그치 되게 그리고 부담스러운 손이 제목이지만 빡세죠. 예. 그 김지은 씨가 최근에 책을 냈어요. 김지은입니다라는. 네, 맞아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쪽 주장을 굉장히 받아쓰는 많이 보도가 씌워주죠. 많았는데 뭐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려졌던 이야기들 많이 담겨 있어서 좀 추천을 하고 싶고 저는 이제 영화 하나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해가의 페미니즘 읽으신 분들도 좋고 아닌 분들도 좋은데 도희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배두나가 네. 주연한 지금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다 있거든요. 실화인가요? 실화는 아니죠. 어. 실화는 아니고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 가정폭력에 시달린 주인공인가요? 도희가 도희? 주인공이에요.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자아이야. 음. 그리고 이제 배두나가 연기한 캐릭터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전보 조치된 경찰관이에요. 경찰로 이제 그 시골 마을에 작은 파출소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은 이 도희라는 아이를 어떻게든 구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빠도 일종의 의붓아빠 같은 아하. 느낌이라서 계속 이제 폭력을 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사람도 일종의 소수자고 그리고 뭔가 지금 되게 꺼림칙한 무언가를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불면증도 있어가지고 막 알코올 중독이고 막 이래. 경찰이. 네, 경찰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또 동성애자잖아. 이걸 가지고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거라든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따뜻해지기도 했다가 또 어긋나기도 했다가 서로의 상처가 막 덧나고 또 감싸지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도희가 여기서 얼마나 어린가요? 중학생쯤 됐던 것 같은데. 그쵸, 아주 네. 어린이는 아니고. 중학생. 교복 입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세간을 끼고 보기. 어쨌든 뭐 결말은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어떤 그 굉장히 나쁜 이 아빠, 이 아빠 폭력을 행사하는 얘가 응징이 되긴 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그게 되게 파괴적이야. 파괴적이어서 맞아. 막 끔찍하다 이게 아니라 더 외적인 걸로 인증이 그렇지. 되는 뭔가 거죠. 그 한번 이제 보고 느낌이 그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네. 되는데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과연 이런 뺨을 식으로 후려 할 수 있는 갈겨야지. 케이크를 진짜 눈물에 케이크를 먹여야지. 막 구토하게 친절한 만들고 감자수처럼. 그렇지. 약간 뭐 그런 감성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어떤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사실 항상 깔끔하지는 그쵸.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의도와 그러니까 이런 상관없이.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좀 이런 것들이 뭐 한 번쯤 참고할 수 있는 책이고 영화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꼭 읽어봐야겠는데요. 네. 피해하고 가해의 선을 좀 명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이제 그 음. 책에는 좀 통쾌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럴 수 말씀하신 없다는 게 책과. 사실 뭐 아, 그래요? 쉽지 않죠. 근데 분명히 참고가 돼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을 주는 그런 좀 사회과학 책도 맞아요. 하나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 하나 저도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네네. 영화
줄리 앤 줄리아라고. 아, 줄리 앤 줄리아. 네, 이것도 음식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이런 게 좋은가 봐요. 고르다 그러게요. 보니까 음식 나오는 걸 맞아요. 좋아하시네요. 줄리는 요즘 사람이에요. 요리 블로거를 하는 사람이고 줄리아는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전설의 프랑스 요리 셰프 같은 아주머니인데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로 요리를 해서 요리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책을 보고 이 줄리가 블로거를 시작해요. 365일 동안 이 줄리아가 쓴 요리 레시피대로 아. 524개를 1년 그게 동안 영어야? 하겠다. 아. 라면서 이제 블로거를 하는 아, 나 진짜 정규 프로그램인데 그 네. 정도는. 최애 그러니까, 영화라고요. 아니 근데 560 몇 개가 어떻게 영어로 아, 다 하진 보진 않는데 않지만 아, 이제 봤어. 그 요리를 만들고 블로거에 올리고 그 과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아. 계속해서 맞아. 하는데 요리로 네. 줄리아라는 그 유명한 셰프라는 아주머니가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이래요. 엄청 뭐, 밝더라고요. 뭐 떨어뜨리면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럴 땐 주워 넣어라. 주워 넣어야 돼? 주워 되게 넣어라. 거의 약간 야, 백종원 그거는- 선생님 느낌. 맞아, 맞아. 어둠의 괜찮아요. 백종원에.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되게 맞아. 포근하시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은 아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든지 시도를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 아, 추천드려요. 최애 영화로. 제가 이 영화를 비행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비행기에서 보는데 배고파지는 거예요. 아, 영화가 이렇게 요리를 그치.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이런 건 아닌데 맛깔나게 만드세요, 뭔가. 그치. 이렇게 외국판 백종원처럼. 그래서 맞아, 맞아. 뭘 먹고 싶은데 이제 랜딩이 가까워서 요리 이렇게 간식이 제공이 안 됐어요. 그때 그치. 그래가지고 기내식 맛도 없어.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간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무슨 간식 먹었어요? 기억은 안 나요. 솔직히 말하는데 뭘 사 먹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근데 하여튼 이 영화는 되게 그 기분이 좀 좋아지는 맞아, 기분이 그런 좋아져요. 영화더라고요. 그렇지. 음. 먹는 거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맞아. 기본적으로. 대리만족되는 게 있어. 음. 특히 저도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데 내가 안 해도 모든 노동은 생략한 채 그 만드는 성취감은 느낄 수 있어. 그런 게 그치. 좋더라고요, 저는. 아니, 백종원 유튜브 엄청 봤어. 그러니까 저도 저도 요리 구독하고 그게 있습니다. 또 재밌더라고요. 먹는 거 네. 플러스 만드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그게 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보니 저는 약간 요새 드라마를 좀 하나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드라마는 약간 범죄 추리를 또 좋아해요. 제가 또 잡식에 걸맞게 아, 좋지. 범죄 추리.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범죄 추리 드라마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치. 다양한 지상파의 어떤 제약과 또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검찰을 벗어나서 어떤 다양한 추리라는 현상 자체가 잘 이렇게 없지.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는 추리물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만족했던 게 TVN에서 나왔던 이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추천하기도 민망해요. 너무 비수비 사랑을 많이 TVN이야? 받아서. JTBC야? TVN. TVN?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올라와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당시 이제 애도 봤고 그 후에도 또 봤고 남자친구한테 소개하려고 또 영업하면서 한번 또 보고 정주행을 한 세 아, 번을 영업을 하기 위해 갔다. 다시 말했지만 엄청 여러 번 본 핑계. 사람 아니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그널이나 이런 비밀의 숲 이런 이제 종편과 TVN을 비롯한 채널들에서 좋은 추리 범죄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장르물이. 그때부터. 그래서 어떤 러브라인이나 불필요한 어떤 코미디 씬 없이 추리와 그런 암투죠. 이제 그쵸. 정치 권력과 다양한 범죄 음. 수사의 과정이 너무 재밌게 잘 표현됐던 그렇죠.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긴장감도 굉장히 연출을 아직도 잘했고. 안 봤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 시즌 2 나오기 전에 어떡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즌 2가 예정돼 있거든요. 또 그래서 아, 보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인공 그대로 시즌 2를 가나요? 그건 아직 조승우랑 배두나까지는 그대로. 지금 확실히 다른 메인 캐릭터들이 또 되게 매력 있고 그래서 좀 시즌 1을 지금 한번 정주행 해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또 조승우 씨의 그 연기가 아, 정말 그치. 그 정말 황시목 정점을 캐릭터. 찍은 황시목 그쵸 황시목이라는 이름이 정말 주는 그 임팩트. 드라마는 진짜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 주시기 일화를 때문에. 볼까 말까를 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정주행을 보세요. 보면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비밀의 숲은 오케이. 재밌습니다. 한번 재밌었죠. 지금 시즌 2 나오기 전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 최애로 뽑아온 거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2001년에 나온 영화인데 헤드윅이라는 헤드윅. 작품입니다. 거기 조승우 씨 안 나왔나요? 헤드윅은 이제 뮤지컬. 아 뮤지컬에 뮤지컬 공연에서 맞아 저 맞아. 두 분이 계속 헷갈렸어. 배두나와 어. 조승우 어우, 씨. 이거 약간 그러네. 겹친다. 우리 취향 겹치네. 겹치네. 그쵸. 비밀의 숲에서도 배두나. 배두나 씨가 열연을 있었고. 했죠. 네. 조승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뮤지컬에서, 한국 뮤지컬에서 그런 거고, 이 영화는 이제 그렇군요. 존 카메론 미첼이라고 아. 이제 미국에서 그 헤드윅
뮤지컬 원작부터 같이 이렇게 해왔던 감독이 영화로 자기가 직접 주연도 하고 감독도 맡아가지고 네, 만들었어요. 안 보셨나 보군요, 두 분 다. 네, 아직 네. 못 아, 봤어요. 굉장히 그러면 좀 영업하는 맛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의 인기는 말이 필요 없죠. 뭐 조드윅, 조승우, 맞아요. 헤드윅의 조드윅이라거나 뭐 오드윅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배우들이 있고 그쵸. 한국에서도 계속 뮤지컬이 나오고 나올 때마다 뭐 피켓팅 열린다. 그쵸. 티켓 한번 구하기가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다 할 정도로 구경하러 가기 힘든 작품인데 일단은 세계적인 록스타인 젊은 애가 있어요. 토미 노시스란 이름이야. 근데 걔가 공연을 막 큰 하면. 무대를 해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막 조그만하게 뭐 작은 간이 무대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그 무대가 열리는 도시에 조그마한 술집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헤드윅 앤 앵그리 인치라는 밴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락스타가 공식팀은 공연을 하러 아닌데? 가는 아니 자기들끼리는 공식팀이에요? 공식팀인데 어. 얘가 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왜 따라다니죠? 왜 따라다니냐? 그게 왜 이제 따라다니는지가 영화에 쭉쭉쭉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인데 그쵸. 트랜스젠더 캐릭터. 성전환 수술이 완전히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남은 거지. 뭔가 그 아. 제거되어야 하는. 돈을 벌어야 되네, 예, 그러면. 그렇지. 아니, 뭐 돈도 돈이지만 그 따라다니는 이유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지. 그래? 예, 나중에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왜 인기가 많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헤드윅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파격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파격성이 있고. 트랜스젠더 캐릭터인데 트랜스젠더인데? 이렇게 유명한 그렇지. 배우들이 이 대중 뮤지컬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한국도 너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그런 성소수자 혐오가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트랜스젠더 해결되지 않은 캐릭터가 상황인데 주인공인 작품인데 엄청나게 뮤지컬이 인기가 있고 음. 이 영화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2001년 맞아요, 그때쯤에 맞아요. 이렇게 막 관심 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헤드윅의 정체성이 반영된 파격적인 가사의 노래들 아. 자기가 이렇게 성전수술에 실패한 내용도 담겨 있고 가발을 가지고 막 한다거나 이제 그런 노래들이 되게 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사만 그렇게 약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노래도 좋고 퍼포먼스도 되게 크고 그리고 과거 이야기들 결국에는 그 왜 쫓아다니는가와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조화가 돼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되게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도 좀 있고 이 영화도 뮤지컬 영화인가요? 뮤지컬 영화예요. 그러면 중간중간 노래가 뮤지컬을 못 나오니까 보는 이 서름을 지겨울 영화로. 틈이 없어. 그 영화 아. 자체가 호흡이 2시간도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짧네. 하는데 짧아요. 짧고 노래도 계속 나오고 그 노래와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과거 이야기, 지금 이야기가 막 교차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오리진 오브 러브 같은 노래들은 한국어로 번안된 것도 되게 유명한 유명하지만 곡이죠. 원곡이 진짜 예술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결말로 가면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겠죠. 뭔가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헤드윅이라는 존재 자체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사건 때문에 얘를 계속 쫓아다니는 건데 그런 것들에서도 뭔가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고 뭐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찾아올 수 있느냐. 네. 그렇죠. 막 고상한 구원 이런 건 아니야. 고상한 구원 그쵸. 이런 건 아니지만 이 헤드윅이 어떻게 나중에 어떤 세상으로 걸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뭔가 감동- 상징적으로 안 봤는데 마지막 연출을 해서 감동받았습니다. 네, 하고 있는 좀 따뜻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결말은. 저는 그런 건지는 모르고 그냥 화려한 어떤 음악과 맞아요. 이런 이미지로만 네. 알고 이미지만 딱 있었거든요. 그려지잖아요. 그쵸. 헤드윅 그 공연이 나올 땐 굉장히 시끄럽고 화려하고 맞아. 막 락밴드니까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도 그쵸, 되게 락스타니까. 화려한데 그러니까 과거 얘기가 나올 때라거나 이 사람이 조곤조곤 얘기할 땐 굉장히 우울하거든 또 차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이게 지금 넷플릭스엔 없고 왓챠 플레이에 있습니다. 왓챠 플레이에 있어서 왓챠에서 왓챠 플레이에서 한번 한 달 결제 금액도 아깝지 않다. 제 생각에. 정말요? 네, 되게 여러 번 봤던 인생 작품이라 영화로 인생 꼽을 영화 중에 정도면 하나죠. 네. 한번 봐야겠는데요? 헤드윅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첫 녹음이잖아요. 그쵸. 방송 에피소드 기준으로는 두 번째 업로드여서 그쵸.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죠. 네, 저희는 덕피디님이 네, 이제 시키는 대로 한다. 네, 리드하시는 네. 대로.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 만들어진 팟캐스트인데 보통 팟캐스트 올라온 거 보면 첫 시간에 자기소개하고 그쵸. 사실 저희가 취향 추천 팟캐스트니까 취향 얘기하고 하다 보면 본론이 없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첫 업로드는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정식으로 준비된 메인 코너부터 들으시고 네. 그럼 이거를 만드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고 왜 하지 이런 그치. 걸 약간 이런 그런 걸 걸 소개를 토요일에 그런 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종의 프리퀄이다. 프리퀄 하니까 되게 네. 갑자기 멋있어졌어요. 뭔가 프리퀄. 뒤에 지금 붙여보면 이런 프리퀄 이 팟캐스트의 탄생의 어떤 스토리를 좀 소개하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제를 이제 책플릭스의 탄생 비화다. 탄생 비화. 네.
멋있어요. 했죠. 되게 되게 거창한 멋있어 거창한데. 보이잖아. 좀 알 깨고 나와야 될 것 같아. 거창한 거 좋아요. 일단 어떤 기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네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코너들은 일단 첫 번째 코너 이제 어제 들으신 코너겠죠? 네. 영화관 옆 도서관이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관 옆 도서관. 도서관. 네. 딱 들으면 알겠죠. 그렇죠? 미술관 옆 동물원의 패러디다. 네, 책 심플하게. 플릭스도 뭐, 책과 플릭스, 넷플릭스가 합쳐진. 넷플릭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으시면 좋긴 하겠지만 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 영화나 그렇죠. 드라마도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책과 영상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다. 그래서 어제 올라간 1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강제 집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기 민망했던 집콕하며 보기 좋았던 콘텐츠들에 집콕. 대해서 네. 얘기를 하게 됐고 가끔씩은 이제 요즘에 근데 영화가 개봉을 안 해서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볼 저도 게 영화관 없어요. 간지 정말 오래됐어요. 사실 이거 컨셉을 잡을 때는 최신 영화가 나오면 우리가 다 같이 보고 그걸 음. 리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랑 같이 보기 좋은 책도 추천하고 약간 이런 것도 어.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끝나야 그렇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에 화제작이 올라오면 그렇죠. 그걸 맞아. 리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책만 읽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음. 넷플릭스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조금씩 다 즐기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잡식이고 오지랖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 경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귀동량을 그렇지.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넷플릭스랑 왓챠가 생기면서 저는 웨이브까지 같이 보거든요. 저도 네. 티빙 애국자다. 웨이브 다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다가 이제 지쳤어 그만해라고 생각하면은 넷플릭스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둘 다 추천해주는 곳이 필요한 것 같고 그냥 검증받은 걸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맞아요. 너무 정말 유명하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해주는 거는 어려울 때도 많고 그렇죠. 그것보다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재밌다고 맞아, 하는 맞아, 거 맞아. 그런 걸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번 책플리스가 그런 걸 콘텐츠를 추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제입니다. 가제. 아직 네. 제목을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이제 책 대 책 책 대 책. 그리고 이제 묶여 있는 코너가 쌍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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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감 아주 좋아요. 어감이 굉장히 이거 세게 괜찮을까 나가 이대로? 센 척해. 쌍터뷰 좋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권의 책 두 명의 저자가 생각이 나죠. 책 대 책. 그래서 네. 이게 보통 책 팟캐스트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저자 인터뷰라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뭐 유명한 책 팟캐스트들은 사실 화제 책이 한 권 나오면 계속 이제 그분들이 반복해서 출연을 하시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 다음 주에 모실 분들도 다 유명한 팟캐스트다 나오셨던 한 번씩 다 분들인데 거치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은 그 팟캐스트들마다 개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책 내용이랑 저자분 맞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한 7, 80% 내용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어쩔 수 맞아. 없는 거죠, 그거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저희도 이왕이면 방송을 만드는 김에 또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같은 라는 생각에 사람이지만 좀 그쵸. 새로운 내용으로. 그렇죠.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정해서 그 두 권의 책에 대한 리뷰나 뭐 저희 감상, 같이 보면 좋은 영상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한번 하고 두 분의 저자를 동시에 모셔가지고 남들이 안 한 얘기나 한번 해보자. 두 분이 같이 그쵸. 동시에 나오고 동시에 그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죠. 네. 같이 지금 서로 책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는 다음에 같이 올라갈지 이게 일주일 있다 업로드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책 팟캐스트에서 핫하신 분 두 분을 뜨거워. 이미 섭외가 돼 있습니다. 핫터뷰라 그럴까? 아 뜨거워라. 쌍으로 가시죠. 쌍으로 갈까요? 네. 어감이 더 쌍이 좋네요. 그래서 쌍터뷰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는 네. 생각에서 해봤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아직도 기획 중이라는 거. 그렇지. 저희는 기획회예요, 실시간으로 기획회. 완성돼가는 중이라는 거 알고 이 계시고요. 팟캐스트가 언제 올라갈지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제가 나 혼자 산다를 최근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 네, 네. 한혜진 씨가 나와서 이제 패션 백벌 입기 도전을 하는 게 온라인 있었어요. 패션쇼 하셨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한 음. 70벌쯤에 갈 때 동료 패션 모델이 와가지고 응원을 해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뭐가 힘든지 안다라는 눈빛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혜진 씨가 막 힘을 얻는 거 봤거든요. 그치. 네네. 근데 작가들도 우린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작가들도 우리가 작가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오히려 그 두 분을 같은 모셔서 분의 작가들끼리 작가의 입장에서 맞아요.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날 있지.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더 재밌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수 있을 굉장히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폭망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코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코너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네. 제발 도와주셔야 되는 코너인데. 제발. 네, 일단 제목은 기분 따라 처방전 이렇게 네. 붙여봤어요. 기분 따라 처방전. 네, 처방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내가 사연, 요즘 이런 네. 상황이다.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짤라거나 너무 끔찍하구나 이거는. 너무 아니면은 요즘 충격적인데요? 너무 외롭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뭐 그럴 때라가 상실감, 너무 지갑을 심각한 잃어버린 것도? 상실감.
아니면은 뭐 요즘 너무 내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만 너무 보고 있는데 이러이런 작품들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느끼겠지. 들더라. 어. 좀 다른 느낌으로 나를 힐링할 수 있는 뭘 추천해 달라라든가 이런 사연들 그쵸.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그 사연을 읽고 네. 거기에 맞는 책과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추천해보는. 약 대신 이런 콘텐츠로 처방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은 사연으로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음. 그때는 실시간이니까 뭐 고민해보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뭐 힘내세요, 파이팅. 너무 힘드셨겠네요. 너무 힘드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드리니까 그게 그렇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공감해서 끝나죠, 음. 보통. 그렇죠. 보내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맞아, 생각을 생각을 해보고 어떤 콘텐츠가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해줄 수 있는 코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야. 사연에 선정되신 분에게는 음. 저희가 뭘- 추천한 책 중에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오. 와. 저도 사연 보내도 되나요? 맞아. 다시 생각해보자. 근데 뭐 처방을 해주는 데는 많은데 사실 그 그렇죠. 기사를 보거나 그걸 봤을 때는 그래 정도지 그 음. 책이 실물로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처방까지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저희는 직접 실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좋네요. 제발 많은 댓글과 사연 그럼요. 저희가 참여 안내는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 보내주시면 문턱이 좋겠습니다. 낮답니다. 저희는. 네. 이 정도 코너 준비돼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아무거나 올리는 그렇죠. 덕 PD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봐라. 하고 그런 싶은 거 기회를 뭐든지 해볼 수 특히 하고 있다. 싶은 거 다 해. 네. 내가 책띠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다 다 올려보도록 해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지님도 마찬가지고요. 아, 네네, 마찬가지고 좋죠. 청취자분들도 책과 관련하면 이런 거 들어보고 아무거나 싶다.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라든가 저희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뭐 최신 뭐 요즘에 막 주말판이죠. 보통 신문 보면 막 이 책 저 책 소개 많이 하고 신간 안내 이런 거 맞아요. 있는데 과연 그 책들이 정말 좋은 책인가? 맞아. 검증. 네, 검증을 검증해보는.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책이랑 같이 듣기 좋은 음악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간에 책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게릴라성으로 한 번씩 또 해보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보내주세요. 네. 언제 뭐가 올라올지 모른다는 거. 그렇죠.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긴데요? 길다. 아. 네, 이것도 다시 네. 생각해봐요. 네. 네, 아직 오늘 만들고 방송 있다는 거.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소감 한 말씀씩 있으신가요? 약간 어떻게 시간 지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야, 그냥, 지금 녹음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얼마 했어요? 네, 1시간이 넘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다 정말. 어쩐지 이게 배고프다 뭘 했어요. 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수다 떠는 느낌이어가지고 어. 사실 어쩐지 배가 좀 고프더라고요. 진짜. 배고파. 어쩐지 다음 거 시간이 많이 녹음하기 전에 뭐 흘렀구나. 간단히 먹고 해야겠다.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죠. 계란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 사실 저희가 책을 같이 읽는 모임은 쭉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모임을 했었는데 이렇게 셋이서 얘기해본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네. 처음인데 근데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좋았죠. 좋네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왔더니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재밌네요. 이렇게 약간 그냥 수다 떠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 말 대잔치 거의. 좋다. 그냥 이걸 하면서 내가 뭘 더 봐야겠다. 우선 집에 가서 비밀의 숲을 보고 초콜릿, 달콤 쌉싸름 저거 보고 싶어요. 맞아, 그거 재밌어 보여. 재밌어. 끝에 진짜 야해. 아우, 오케이, 거기까지. 봐야 될 이유가 생겨나고. 네. 이게 약간 다람쥐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어요. 다람쥐?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찜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맞아. 찜 콘텐츠만 계속 늘어나. 올해 계속 이거 넣는 거지. 식재처럼. 그러니까 뭐 예스 이스타나 알라딘의 막 찜. 장바구니에 막 네. 책만 쌓여가고 자,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방송 되면 좋겠네요. 네네. 네,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